안녕하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는 다른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 순간이 점점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큼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어딘가 모르게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무심코 반복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안감, 최근 들어 개운하지 않고 활력이 떨어진 느낌, 혹시 이대로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이런 고민을 경험하면서도 나이 탓이겠지라며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건강하고 생기 있는 일상을 되찾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중장년 남성들이 무심코 빠지기 쉬운 7가지 큰 실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습관을 익히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나이를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올해 75세입니다. 여러분은 몇 살이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반갑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실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자유행위를 하고 계신가요? 젊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를 이유로 거의 하지 않게 되셨나요? 사실 이 빈도에서 나타나는 극단적인 변화가 몸에 큰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반복하면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체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게 되면 점차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하지 않게 되면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남성 기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균형을 의식하지 않은 채 무심코 지내다 보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빈도가 적절할까요? 일반적으로는 50대는 주 23회, 60대는 주 12회, 70대는 주 1회 정도가 기준으로 제시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 수치일 뿐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피로가 쉽게 누적된다면 빈도를 줄이고 몸 상태가 좋을 때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자주도 너무 드물게도 하지 않는 적절한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잘 유지해야 건강도 지키고 활기찬 삶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실수는 자유행위에서 과도한 자극에 의존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너무 강한 자극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자극이 약하면 만족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경향은 오히려 남성 기능 저하를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손의 압력이 너무 강하거나 반복되는 자극 패턴만 고집하게 되면 원래 느껴야 할 자연스러운 쾌감이 점점 무뎌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몸은 실제의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만족을 느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려면 자극의 강도를 조금씩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손의 압력을 약하게 하거나 리듬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용하고 안정된 공간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 것도 불필요하게 강한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한 만족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극이 강할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자연스러운 감각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건강한 자위 습관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실수는 자위 방식이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랜 세월 익숙해진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 매번 똑같은 방법으로만 자위를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처럼 특정한 리듬이나 자세, 손의 움직임만 고수하다 보면 뇌가 해당 자극에 익숙해져 반응이 무뎌질 수 있습니다. 감각이 둔해지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기 어려워지고 실제 파트너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익숙한 방식에서만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면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소소한 변화부터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밤에만 하던 습관을 아침으로 바꾸거나 앉아서 하던 방식을 누운 자세로 바꿔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는 목욕 후 몸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편안하게 즐기는 것도 새로운 감각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자극에 다양한 변화를 주면 뇌가 새로운 반응을 일으켜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화 없는 반복은 무감각을 부르고 소소한 변화는 생생한 감각을 되살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확인해 봐야 할 또 하나의 실수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무리한 자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성욕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변화인데도 억지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끼며 자위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지 습관이니까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기대한 만족감을 얻지 못해 심리적인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내키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시도하면 오히려 남성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 자연스러운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고 자위 자체가 부담으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몸 상태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입니다. 오늘은 도무지 그럴 기분이 들지 않는다면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며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으로 전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위는 의무가 아닌 즐거움의 일부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고 내 몸에 맞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한다면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실수는 자세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혹시 자위를 할 때 늘 같은 자세를 고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앉은 자세로 자위를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혈액순환이 방해를 받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체가 계속 압박을 받는 상태가 지속되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해 하체 냉증이나 저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골반 주위의 근육이 굳어지고 기능이 저하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무릎을 굽힌 채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고환 주변의 혈관이 압박을 받아 전반적인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중요한 것은 자세를 자주 바꿔주고 짧은 스트레칭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있지 않도록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을 들이면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지고 하체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허리나 엉덩이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쿠션이나 얇은 방석을 활용해 앉는 자세를 조절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의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위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체 전반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특히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능 저하나 염증 같은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나 환경을 정돈하고 신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쾌적하고 건강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작은 배려와 인식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지 방법이나 빈도뿐 아니라 몸 전체의 컨디션이 어떤 상태인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자위를 실천하고 있어도 일상에서의 습관이 무너져 있다면 그 효과를 충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부족은 전신의 혈류를 둔화시키고 특히 하복부와 골반 주변의 순환이 나빠지면서
남성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고 활동량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움직임을 생활에 녹여내야 합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맨몸 운동만으로도 하체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거나 단백질과 미네랄, 비타민이 부족한 식사는 호르몬 밸런스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성욕 저하뿐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연, 비타민 T,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음식은 남성 호르몬 분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자연스러운 욕구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굴, 달걀, 생선, 견과류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요소는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자율신경계에 악영향을 미쳐 전신 피로, 스트레스, 집중력 저하 등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성기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가능한 규칙적인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기르면 신체 리듬이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욕구도 회복됩니다. 또 취침 전 스마트폰을 피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며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즉, 자위 행위를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자위 자체만을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생활 전반의 습관을 바르게 다듬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기능도 회복되고 만족감도 커집니다. 자위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과 연결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더불어 자신에게 맞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자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법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 습관 전반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몸 안쪽에서부터 건강을 다잡아야 비로소 심리적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자극보다는 내면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식습관,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까지 모든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마지막 실수는 이제 나도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입니다. 이 생각은 몸의 기능이나 욕구 저하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삶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물론 젊은 시절처럼 에너지가 넘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포기하거나 변화의 여지를 닫아버리는 것은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현재 상태를 나이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순간부터 삶의 질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나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건강한 습관조차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을 포기하고 성적인 욕구를 숨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줄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나이 틈을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활기를 유지하는 삶의 태도는 더욱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삶을 즐기고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리한 빈도나 방식보다는 현재의 체력과 기분에 맞는 리듬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오히려 심리적 여유와 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가령 주 1회 정도의 자위가 본인에게 적절하다면 그 리듬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을 억지로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신의 자연스러운 욕구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재의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만으로도 삶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더불어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체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마음까지 나이 들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처럼
많은 이들이 같은 고민과 불안을 겪고 있으며 그 속에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은 단지 자위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 나의 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해 작은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세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거나 식사에 생선을 한 접시 더 올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삶의 만족감과 활력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건강과 활력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실천 가능한 조언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건강하고 당당한 시니어 라이프를 이어나가길 바랍니다.